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주제죠. 이후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CBAM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CBAM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가장 최신 동향은 어떤지 좀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BAM은 뭐랄까 세계 최초의 탄소 국경 규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EU보다 탄소 배출 규제가 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요. 그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만큼 일종의 비용을 내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비용을 내게 한다. 자료들을 보면 탄소 누출 방지가 아주 큰 이유라고 계속 나오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이유가 왜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그 규모가 연간 1억 5천만에서 3억 톤이라고 하니까 이게 EU 전체 배출량에서도 꽤 큰 비중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탄소 노출이라는 건 그러니까 EU 내에선 탄소 규제가 강하잖아요. 이걸 피해서 생산 시설을 규제가 좀 약한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아니면 그런 역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이 늘어나 버리면 지구 전체로 봤을 때 탄소 감축 노력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동시에 EU 영내 기업하고 역외 기업 간에 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들도 좀 더 강력한 기후 정책을 펴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이게 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운 유럽 그린딜의 아주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인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세금을 더 걷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훨씬 큰 그림이네요. 기후변화 대응이랑 자국 산업 보호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거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방식인가요? 네. 그 이후에 물건을 수입하는 업자가요. 자기가 수입하는 제품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 그러니까 제품 만들 때 나온 총 탄소량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CBM 인증서라는 걸 구매해야 합니다. 이 인증서 가격은 EU의 배출권 거래제, 그 EU ETS 가격하고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만약에 그 제품을 생산한 국가에서 이미 탄소 관련 비용을 냈다면 그 금액만큼은 빼줍니다. 차감해 주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그럼 한국에서 철강을 만들어서 EU로 수출하는데 만약 EU에서 똑같이 만들었다면 ETS 비용이 톤당 100유로라고 치고요. 근데 한국에서 이미 탄소 비용으로 톤당 30유로를 냈다면 그 차액인 70유로만큼만 CBM 인증서를 사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나라마다 탄소 가격 매기는 방식이 다 제각각일 텐데 이걸 EU가 어떻게 딱 공정하게 인정해 줄 건지 이게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실제 시행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나 또 검증 절차 이런 것들이 잘 마련돼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자, 그럼 최근에 발표된 중요한 변화들 이걸 좀 살펴볼까요? 기업들이 아마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부분일 텐데요. 네, 맞아요. 2025년 6월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하던데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요? 네, 몇 가지 주요 변경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연간 수입량이 50톤 미만인 소규모 수입자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게 전체 수입업자 수로 보면 한 90% 정도 된다고는 하는데 배출량 기준으로 보면 1%도 안 돼서요. 제도 실효성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아, 소규모는 일단 제외? 네. 둘째는 인증서 구매 의무 시작 시점이 원래 2026년 1월이었는데 이게 2027년 2월로 1년 이상 좀 늦춰졌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준비할 시간이 좀 더 생긴 셈이죠. 오, 그건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연간 보고서 제출 기한도 원래 5월 말이었는데 8월 말로 연장됐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의도적으로 규제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벌금, 이게 기존보다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아주 크게 늘어납니다. 와, 준비 기간을 좀 늘려준 대신에 고의적인 회피는 절대 용납 안 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보이네요. 그럼 전체적인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2025년 12월까지 전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분기별로 탄소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고요. 아직 인증서 구매는 안 해도 됩니다. 본격적으로 인증서를 사야 하는 확정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시작은 되는데 실제 첫 구매하고 비용을 내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7년 2월부터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대상 품목은 보니까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이렇게 6가지네요. 이 품목들이 먼저 선정된 건 아무래도 좀 탄소 배출량이 많고 국제교역도 갈발해서 탄소 노출 위험이 큰 그런 대표적인 산업들이라서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딱 그런 품목들이죠. 앞으로는 유기화학 물질이나 폴리머, 종이, 유리 이런 쪽으로 확대될 수 있고 최종 목표는 2030년까지 EU 배출권 거래제에 적용되는 모든 품목이라고 하니까 범위가 계속 넓어질 거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이상 EU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다른 나라들도 움직임이 있나요? 네, 미국이나 영국은 2027년 도입 계획이 있고요. 캐나다, 호주 같은 주요국들이 다 비슷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준비 중입니다. 일본도 관련 움직임이 있고요. 심지어 골드만삭스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40개국 이상이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정도니까요. 이게 정말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와, 정말 세계적인 흐름이군요.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EU에 이런 해당 품목들을 수출하고 계신다면 이 CBAM 규정 때문에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정말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네, 관련 자료들을 좀 보면요. EU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 약 2,300개 정도가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고요. 비용 측면에서는 연간 한 3천억에서 5천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상당한 금액인데요. 네, 특히 철강이 한 60% 정도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석유화학 한 25%, 시멘트 10% 이런 순서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더 좀 걱정되는 부분은 무역협회 조사 결과를 보니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8% 이상이 아직 이 CBAM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응이 정말 시급한 상황인 거죠. 수출길 자체가 막힐 수도 있는 거니까요. 결국 이 CBAM이라는 건 단순한 규제 하나 추가되는 걸 넘어서 글로벌 무역 환경 자체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 같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이제 뭘 준비해야 할까요? 자료들에서는 탄소 배출량 측정 체계를 잘 구축하고 공급망 전체의 탄소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탄소 효율성이라는 게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정말 핵심 지표가 된 시대입니다. 우리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하는 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봐야 하고요. 특히 이 CBAM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력사들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건지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의 공급망은 과연 이런 변화에, 이런 투명성 요구에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단순히 규제를 따라가는 걸 넘어서서 이걸 혹시 기회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CBM에 대한 저희의 심층 분석이 여러분께서 이 변화를 이해하시고 또 실질적인 준비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